영월 중동의 마을 식수원이 흙탕물로 오염됐습니다. 주민들은 광해관리공단이 중금속 토양 안정화 사업을 허술하게 진행한 탓이라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100여 세대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청솔 아파트 임대업체가 자금난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로 얼마나 수익을 냈을지 실거래가 등을 토대로 추정해봤습니다.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되면서 도내 일본행 여객기와 여객선의 승객이 급감했습니다. 일본 노선에 최적화된 소형업체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규제 자유 특구 가운데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만 늑장 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특구 시행안이 공고될 예정이지만 의사협회와 원격 진료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영서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원주의 한낮 기온이 33도를 웃돌며 무더위가 계속됐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원주 부로은이 35.8도, 원주 33.5도, 영월 32.9도, 횡성 평창 32.3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이 높았습니다. 오늘 밤까지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오겠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기온이 더 올라 더위 체감 지수가 매우 위험 수준을 보이겠다며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폐광 지역을 중심으로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토양을 안정시키는 토지 개량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시된 영월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식수로 쓰는 용천수가 오염됐는데요. 주민들은 허술한 복원 사업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석탄광산이 문 닫은 지 40여 년이 지난 산골 마을. 수려한 산세에 계곡물도 맑아 여름철마다 관광객들이 이어졌지만 계곡물이 흙탕물로 바뀌면서 마을을 찾는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마을 40여 가구 주민들의 취수원이었던 용천수가 오염돼 계곡물로 흘러든 겁니다. 최근 며칠 새 비가 내리면서 원래는 맑은 물이 올라오던 용천수가 이렇게 흙탕물로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계곡 상류 부근에 실시된 토지 개량 복원 공사를 이 사태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중금속 성분이 있는 토양을 안정시킨다며 가파른 산골에 3만 7천여 톤의 흙을 허술하게 쌓아 비가 올 때면 계곡으로 토사가 흘렀고 구멍이 많은 지형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흙이 다량으로 땅속에까지 들어가 용천수가 오염됐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토사를 우리 마을에 1,500대 분량을 깔았어요. 이걸로 인해서 비만 오면은 이렇게 흙탕물이 나와서 먹지도 씻지도 못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흙탕물 사태로 민원이 빗발치자 성분 조사를 했었던 광해관리공단은 공사가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토양 성분하고 좀 많이 성격이 다른 거예요. 분석이 됐거든요. 공사하고 인과관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영월군은 뒤늦게 오염수 시료를 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합리적인 추정을 한 방법이니까 이게 이제 또 계곡 전체에서 이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지 아니면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전문가들은 중금속 성분 토양에 새 흙을 덮어놓는 공사 특성상 토사가 유출되면 중금속 성분이 주변으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광해공단은 오염원이 공단 탓으로 입증되면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오염된 식수원을 언제까지 믿고 쓸 수 있는지 못 쓰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자금난을 이유로 100여 세대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청솔 아파트 임대업체. 과연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을까요? 매입가와 실거래가, 전세 계약금을 토대로 추정해봤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H사는 지난 2012년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원주 청솔 아파트 2천여 세대를 한 채당 평균 7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큰 목돈 없이 세대당 잡혀있는 근저당 2,500여만 원과 전세보증금 4, 5천만 원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1,500세대는 평균 1억 원에 되팔아 한 채당 3천만 원씩
4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임차인이나 이제 개인한테 팔 때는 9,842만 원에 거래를 시작했죠. 저희도 처음에 가격 봤을 때 너무 높지 않냐 했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물건이 많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가격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팔았죠. 팔리지 않은 세대는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현재 평균 전세금은 8천만 원 선, 매입할 때보다 4천만 원이 올라 남아있는 전세 계약자 약 400세대만 계산해도 단순 수익만 16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와 관련한 세금 등 부대 비용이 들었겠지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뒤 270여 세대는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쓴 이익을 차리고서 한 푼도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말도 안 되고 터무니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도둑놈들이죠.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을 누린 임대업체가 불과 몇 년 만에 자금난을 운운하며 집 없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임대업체의 자금 상황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방법은 없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범위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조만간 의사협회와 원격진료의 주체와 범위 등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원격진료에 대한 이견이 커서 이달 안에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7곳의 규제 자유특구 시행안을 이달 중순에 공고할 예정이어서 그 전에 합의가 안 될 경우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만 늑장 출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서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되고 있죠. 양양과 동해에서 일본으로 가는 여객기와 여객선의 승객이 이달 들어서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양양과 일본 기타 큐슈를 운항하는 코리아 익스프레스예요. 화요일과 금요일, 일요일에 50인승 여객기가 정기적으로 오갑니다. 일본 여행 거부 운동이 확산되면서 승객 감소 움직임이 뚜렷해졌습니다. 지난 2일은 8명, 4일은 12명, 6일에는 2명, 오늘은 5명으로 한 자릿수로 급감했습니다. 평상시 60%를 유지하던 탑승률은 휴가철을 맞았지만 오히려 2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풀리지 않는다면 추석 연휴마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노선 자체가 일본에 최적화된 그런 소형회사라 이 사태가 빨리 안 끝나게 되면 진정이 안 되면 저희가 참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동해안과 일본 사카이 미나토를 오가는 DBS 크루즈도 승객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휴가철 한 항차 400여 명이던 승객은 이달 들어 100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일본을 오가는 항공사 선사는 운항 노선을 쉽게 바꿀 수도 없고 모객 활동도 조심스러운 분위기여서 고민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실종 신고된 50대 남성 이모 씨가 실종 신고 닷새 만인 오늘 오후 4시 반쯤 원주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5시쯤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모처에서 이 씨의 휴대폰 위치를 확인하고 수색 작업에 들어간 지 만 하루 만에 숨져 있는 이 씨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원주시 지정면 지정초등학교에서 길이 30cm가량의 포탄이 발견됐습니다. 포탄은 학교 외곽의 옹벽 보강 공사 중에 굴착기가 퍼올린 흙 속에서 발견됐고 경찰과 소방 인력이 통제하는 가운데 육군 폭발물 제거반이 투입돼 1시간여 만에 수거됐습니다. 발견 당시 학교에는 행정실 직원 등 20여 명이 있었지만 별도로 대피 조치는 없었습니다. 다음 달 군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정밀 측정이 추진됩니다. 횡성군은 용역기관을 통해 다음 달 9일부터 15일까지 횡성읍 모평리와 가담리 등 횡성 지역 11곳과 둔둔 초등학교 등 원주 지역 4곳 등 모두 15개 지점에서 소음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소음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 등고선을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범위를 확정 짓고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과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복회 원주지회가 광복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배포하고 일본 아베 정권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광복회는 오늘 농협 원주시 지부 앞에서 400개의 태극기를 원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 일본 불매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이 오늘 원주에서 폭염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재난 방제 포럼을 열었습니다. 각 시군 자연재난 담당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재난 방송 사례 발표, 폭염과 건강관리, 지자체의 폭염 정책 적용 기술 사례 등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토론회가 폭염 대응 정책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토마토를 맛보고 즐길 수 있는 횡성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가 개막해서 사흘 동안 개최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 둔내 시가지에는 대형 토마토 풀장이 마련돼 금반지 등 경품을 찾는 보물찾기 행사가 하루 3차례 열리고 토마토 시식과 토마토 높이 쌓기, 메기 잡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주말에는 태계산 K-팝 쿨 페스티벌이 열려서 인기 가수의 공연이 펼쳐지고 밴드 공연과 거리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이어집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